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의 당을 줄이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음료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당주를 위해서 가장 경계하는 식품이 바로 이 음료수인데요. 카이신 님은 어떠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의 그 당이 바로 단당류와 이당류 같은 단순당이잖아요. 네. 이런 단순당의 문제점의 최고봉에 있는 식품이 바로 이 음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과당, 이 과당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당이에요. 네,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아당줄 카페에서 왜 이렇게 음료수를 줄이려고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음료수는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액체 상태니까 당연히 고체 상태의 음식보다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르죠. 입에서 넘어가는 것도 빠르고 고체 상태가 더 잘게 부서져 있는 형태가 액체가 보니까 상식적으로도 당연하죠. 그 네, 음료수는 액체 상태의 당류이다 보니까 다른 당류에 비해 더 빨리 소장에 도착해서 흡수가 돼요. 이제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소화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혈당을 빨리 높게 치솟게 한다는 거고,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혈당이 정상치보다 낮은 수준까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저혈당증이라고 해요. 이때 아이들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좀 공격적이고 폭력성 경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아까 음료수에는 단당류가 들어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단당류가 다당류에 비해서 당연히 소화효소의 작용 필요 없이 바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이섬유가 예전 영상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과즙만을 걸러낸 이 경우에는 이 식이섬유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제일 좋은 거는 씹어 먹는 게 제일 좋고, 꼭 주스를 먹고 싶다 하면 과일을 통째로 갈아서 이제 걸러내지 않고 그 갈아낸 그 자체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면요. 이 당 함유량 측면에서 이 음료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 음료수의 당 함유량은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네, 음료수 한 캔의 당 함유량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른 시판 간식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가장 인기 있는 주스죠. 캐릭터가 많이 들어간 어렵죠. 주스를 살펴볼게요. 이게 이 주스의 영양성분표인데요. 이제 탄수화물은 당류를 포함한 전체 탄수화물 양이고 그중에 이 단당류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13g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안 좋다라고 이미 생각이 되는 다른 파이, 가장 유명한 파이를 보면 여기에 당류가 14g이에요. 거의 주스랑 지금 비슷하죠. 주스에 13g, 이 파이에 14g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유명한 우리 스낵. 그런데 이 스낵의 경우에는 보면 탄수화물 자체는 높아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막상 당류는 적은 걸 볼 수 있죠. 이 단당류가 이만큼 주스에는 많이 들어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재 식품법 상으로 당류에 표시되는 것들이 모두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말하거든요. 당류에는 올리고당이나 그당 대체제로 많이 쓰이는 당 알코올도 포함됩니다. 탄수화물은 여기에 더해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까지 합친 총 탄수량입니다. 즉, 이 식품은 전체 탄수가 54g이고 그 중에 단당류, 이당류가 5g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식품 성분표 보는 것도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당류를 먹으면 안전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당 섭취 권고량이라고 상한선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시면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60g이 권고량이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아이들 유아용 주스에 13g 들어있다고 했죠. 이 네. 13g이 한 끼에 우리가 네. 먹을 수 있는 권고량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 주스 하나 마시면 한 끼에 먹어야 될 당류를 다 섭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음료수가 한 끼 식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음료수까지 먹으면 아주 당 파티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 끼 식사에 보통 이제 설탕을 많이 쓰거나 하게 되면 이미 그 식사에도 많은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네. 최대 섭취, 이것까지는 뭐 가능해라고 하는 거지. 사실 좀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 특히 아당줄에서는 상한선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최대한 이것까지는 먹지 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한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당 섭취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탄산음료를 볼게요. 대표적인 우리 콜라입니다. 그 콜라 외의 음료도 보시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콜라 390ml짜리 하나를 한번 다 마셨다. 그러면 하루 당 섭취 권고량의 3분의 1을 섭취 가능합니다. 하루 권고량의 3분의 2요. 어마어마하죠. 우와. 당류만 42g. 네, 그렇죠. 지금 청소년이 한 15세, 18세 될까요? 22g이 한 끼고 1일 네. 권고량이 67인데 그중에 42g이면 하루 섭취량의 3분의 2가 이 됩니다. 콜라를 하루에 한 캔만 마시면 다행인데 이게 좀 음,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먹는 친구들은 보면. 그렇죠. 식사로도 섭취하는 당류가 꽤나 많은데 여기에 음료까지 음, 섭취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몸에서 이렇게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몸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니까 아, 지금 아이들이 정말 당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료수의 문제점은 여기 액상과당에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음료수에는 이 액상과당을 첨가물로 사용해요. 과당은 사실 음료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가죠. 이제 국내에서 시판되는 과당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정과당이고 다른 하나는 액상과당이에요. 결정과당은 실제로 설탕에서 포도당을 분리하고 과당만 추출해서 결정화한 것인데 외관상으로는 설탕과 비슷해요. 이제 액상과당은 식품산업계에서 주로 공급이 되는데요. 식품 성분표에 고과당, 고과당 시럽, 액상과당 등으로 표기되고 있어요. 결정과당보다 액상과당이 가공하기가 쉽고 감미도가 높고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액상과당은 일반적으로 옥수수에서 추출을 해요. 미국 중서부에서 대량 생산되는 옥수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이 음, 대량 생산되는 옥수수는 GMO 문제도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청량감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 과당이 문제냐?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과당은 포만감 신경을 자극하지 않아서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음료수가 주는 수분 자체의 포만감은 있을 수 있어도 보통 우리가 치킨 먹고 마무리로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포만감에 이제 영향을 별로 안 미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치킨이랑 콜라랑 같이 먹으면 입이 좀 개운해지고 이제 또 먹을수록 많이 먹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콜라로 입가심하면 하나 또 먹고 또 양념치킨 같이 달달한 소스 발린 거는요. 이제 한 개 먹고 입가심 음, 한 번 하고 계속 먹게 돼요. 식욕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보통 치킨은 또 야식으로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음, 양념치킨에 콜라 먹고 잠들면은 다음날 그렇게 배가 고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저혈당 증상이 온 겁니다. 요즘은 저희는 만약에 치킨을 시켜 먹으면 이거를 이제 식사로 대체를 하고 또 콜라는 같이 먹지는 않아요. 이제 음, 확실히 치킨 자체에서 포만감이 빨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과당은 과다 섭취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그 외에도 이제 간에서만 분해하기 때문에 간의 대사량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포도당은 간 외에 우리 몸 신체 전체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야만 우리 몸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당은 모두 간만이 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간은 정말 하는 일이 많거든요. 인체 각종 해독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도 전환하고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 많은 할 일이 많은 장기가 과당까지 무리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료수를 술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간의 부담 때문이에요. 이제 간 외의 인체 조직은 알코올의 20%만 대사하고 나머지 80%는 간이 처리해야 해서 부담을 많이 줍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간을 쉽게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 글리코겐 저장고가 이제 다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과당을 만약에 우리 그 이후에 또 섭취를 했다. 그러면은 얘는 굳이 포도당으로 전환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지방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더 쉽게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을 유도하게 돼요. 간에서 지방산이 만들어지면 혈액으로 방출이 되고요. 이 혈류를 타고 움직이는 산이 많다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지혈증입니다. 네. 이 과당이 일주일만 많이 먹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요. 전당뇨 단계로 진행되는 데는 8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는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무시무시하네요. 네. 정말 물 대신 많이 마셨는데 예전에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한때는요, 이 과당이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뇨인이나 비만인들에게 설탕 대체제로 홍보가 되기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과당이 당뇨에 더 안 좋다고 연구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설탕 대체제로, 당 대체제로 에리스리톨 같은 그런 대체 감미료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 과당이 지방간을 쉽게 유도하는데 위험성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의사로 유명하신 닥터 쓰리님의 유튜브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닥터 쓰리님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자주 마시는 음료수를 신종 알코올, 취하지 않는 신종 알코올이라고 하셨어요. 예,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좀 소름이 끼치고 공포감도 좀 느꼈어요.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이걸 보면 아이들에게 절대 음료수를 사주면 안 되겠구나 하고 확실히 부모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과 같이 과당은 뇌의 에너지로는 전혀 쓰이지 않고 칼로리만 높은 음식이다라는 거, 그리고 간에 부담을 주는 식품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아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음료수를 사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아이들이 당을 줄이자 해서 왜 음료수를 허용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일단 음료수를 마신다면 어떤 음료수를 마실 것인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당을 줄인 음료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몸 튼튼, 키 쑥쑥, 뇌 똑똑,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천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당 줄이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